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혼란한 마음만큼이나 날씨도 혼란스러운 5월 16일 오늘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 4.19 혁명으로 민주화의 뜨거운 열망과 또 진취를 보였던 우리 사회에 총칼로 민주화의 의지를 꺾는 잔혹한 쿠데타가 벌어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쿠데타가 아니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정부의 고위 관리직, 장관, 총리 이런 분들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5.16을 쿠데타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사실 얼마 전에 누리꾼들은 걸그룹 AOA의 지민과 설현이 안중근 의사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를 심지어 김두한과 착각을 했다. 그러면서 걸그룹들의 역사 지식의 미비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설현과 지민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설현이나 지민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국가를 팔아먹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더 나은 인지도와 또 더 나은 금전적인 어떤 여유를 누릴지 몰라도 장관이나 국무총리보다는 훨씬 약자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연예인들한테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걸맞는 역사 인식을 요구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들에게는 왜 그런 역사 인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5.16이 이렇게 슬금슬금 마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 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싹이 꺾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자꾸 되새겨 보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Better Than Revenge. Now go stand in the corner and think about what you did. The story starts when it was hot and it was summer and I had it all, I had him right there where I wanted him. She came along, got him alone and let's hear the applause. She took him.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에 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5월 16일 김성수의 오늘 순서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단 뉴스 브리핑 오늘도 임대용 PD님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우리 히랄라 아나운서의 몸이 좀 좋아져야 될 텐데요. 이거 보면서 요즘 미세먼지가 막 안 좋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전 세계 180개 나라 중에서 173이라고 하는 뉴스도 이따가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오늘 보훈처에서 결국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으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헌식 문화평론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노래 한 곡 재창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한번 전화 연결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가 산책 시간에 하호영 기자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들 교체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새누리당이 혁신위 꾸리고 있는데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야권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음모 시간에는 새로 개봉한 영화 곡성, 대단한 인기인데요. 곡성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칸느 영화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사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퀴즈는요, 칸 영화제에서 대단히 각광을 받았다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제목을 맞추는 것을 시사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핑거 스미스라고 하는 소설이었죠. 아주 강력한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 내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갑을관계와 또 그 관계 내에서도 또 피어나게 되는 사랑, 그리고 죄책감, 죄의식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김민희 씨가 아주 탁월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께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요, 뮤지컬 고스트 메모리 티켓이 갑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타가지 못하셔가지고 티켓이 남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주간 더 연장을 하기도 했고요. 고스트 메모리 많이들 응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임대용 PD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이 결국 임을 위한 행진곡 이야기이네요. 재창이 불발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이 아닌 합창곡으로 결정되면서 5월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발언을 했을 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만 있었지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께서 공론 분열을 운운하셨는데 누가 공론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박 대통령이 보훈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졌었는데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정 제36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3담 대표와 회담을 하고 공론 분열을 해치지 않은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것이 재창이나 기념곡 지정이 아닌 합창을 뜻하는 것인지 알았다며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5.18 기념식 관련해서 그는 이번 기념식은 보훈처가 진행하는 행사에 함께하기로 했었다며 독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린 이종현 씨가 입국 거부 및 강제 출국된 사안도 있어 자세한 사항은 오늘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다시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따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들을 개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총선 참패의 후유증을 털고 전국 반전을 모색한다고 하는데 또다시 회전문 인사라는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를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전격 단행한 것은 선거 참패의 후유증을 털어내는 동시에 경제를 국정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전국 반전을 도모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제출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임명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신임 경제수석으로 발탁하는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청와대는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비서실에 이어 이 신임 비서실장을 필두로 하는 4기 비서실 체제를 맡게 됩니다. 정무, 외교, 고용복지수석 등 개인 사정이나 메르스 등 주요 현안에 따라 지난해 있었던 원포인트 인사를 제외하면 이번 참모진 개편은 지난해 2월 이병기 비서실장 체제 출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그렇지만 뭐 달라진 게 거의 안 보여서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청와대 비서진들이 책임을 졌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정가산책 시간에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죠. 자,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단 이후에 간질성 폐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가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단 이후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소아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간질성 폐질환 간 역학관계를 의심케 하는 통계입니다.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03년부터 2015년 건강보험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연령대별 진로 현황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한 0세부터 4세 환자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중단된 2011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옥시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한 2000년 이후 간질성 폐질환 소아 환자는 2003년 71명, 2004년 83명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이후 롯데마트 등 후발 업체들이 시장 경쟁에 뛰어든 2005년에는 108명, 2006년에는 143명으로 늘어났고요. 그의 원인 미상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2007년과 2008년에도 연간 130명 이상의 소아 환자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되면은요, 간질성 폐질환을 앓았던 환자들도 전부 다 피해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공기의 질이 180개 나라 중에서 173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봄날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질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공기질, 기후와 에너지, 산림 자원 등 전반적인 환경 성과 지수 역시 갈수록 후퇴하면서 중하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오늘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 성과 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73위의 부끄러운 성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기질의 세부 조사 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에서는 33.46점으로 174위에 위치했습니다. 중국이 2.26점으로 꼴찌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산화 질소에 노출되는 정도는 0점으로 벨기에 및 네덜란드와 함께 공동 꼴찌였습니다. 이는 연구진이 설정한 기준 연도인 1997년 대비 공기 중 이산화 질소 농도 감축 노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환경 위험 노출도를 나타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103위, 기후와 에너지는 83위로 집계됐습니다. 아이고, 참 정말 창피합니다. 자, 이제 그 공기 질에 대해서도 우리 맨날 중국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주택 거래가 무려 28%나 떨어졌다네요. 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지방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택거래의 위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 6,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4% 감소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5년 동안의 4월 평균 거래량도 4.8%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매매 거래량이 4만 3,4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 줄었습니다. 야, 이 기간 서울에서도 그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니 참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경기가 나쁘다는 걸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뭐 청와대 비서진들을 전부 경제통으로 바꿨다고 하니 그런데 경제를 그렇게 가르치는 경제 교사들이 있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경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웅 PD였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청와대가요. 네. 좀 변화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뭐 좀 웃어서 죄송한데,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회전문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네네. 이번 인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가능한데요. 예. 일단 비서실장부터 좀 들여다봐야겠죠. 비서실장이 정무를 관할하는 정치형 전문가가 아니라 예. 말하자면 행정 전문가를 뽑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이어가는 연장선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총선 패배에 결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정무 부문이거든요. 그렇죠. 정무라는 것이 국회와 청와대를 연결하는 끈인데요. 예. 그렇게 본다면 현기환 정무부 수석이 유임됐다라는 것은 뭐랄까요, 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병우 수석 같은 청와대의 핵심 실세로 알려져 있는 이런 예. 수석들도 교체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 또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일단 네. 우병우 수석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버이 연합을 비롯한 보수 단체들과의 어떤 핵심적인 예. 일종의 네트워크 그렇죠. 그 정점에 있다.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번에 예. 비서진 교체를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교체를 해야 원래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백혜련 당선자가 주장을 한 바에 따르면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식이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없이 그냥 넘어가지는 상황인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드러나는 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안고 가겠다는 거죠, 이번 부담을요. 예.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허현준 행정관 그렇죠. 문책 안 하나요? 전혀 이야기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 현규환 수석 얘기하셨는데 현규환 수석은 박원순 시장한테 막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태도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대로 된 보좌를 못 해가지고 총선에서 이렇게 패배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해명을 할 때도 국회를 심판한 총선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끔 한 건 다 비서진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렇죠. 정무통이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비서실장을 교체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무가 국회와의 관련성을 이야기하자면 또 하나 인심을 읽는 어떤 흐름으로 민정수석이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핵심 라인은 좀 교체됐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교체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청와대 쪽에서는 그러니까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라는 그 사인을 보낸 거다 이거죠. 그러면 내각 교체도 안 하겠네요, 그럼? 실제로 여권에서요. 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좀 부담스럽고 예. 지금 청와대의 교체를 보자 하면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서실장은 행정 전문가 그리고 예를 들면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 경제에서 정책수정으로 옮겼잖아요. 예. 그리고 강석훈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예. 더군다나 인수위 출신이고요. 예. 이렇게 보자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각을 변화하도록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쯤에 한번 지금의 추이를 봐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개각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7, 8월에서 나오는데요. 그건 좀 하나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7, 8월에 가서 교체한다고. 예. 휴가 보내주려고 교체하나 보죠? 지금으로서는 안 하는 쪽으로 국정기조가 잡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이후에는 어떤 사건 여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더 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차라리 그럼요. 교체하지 않고 그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 지금 김용태 의원이 선임이 됐어요. 요거는 좀 깜짝 놀라는 그런 인사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친박계 대표주자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발언했죠.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선임한 것은 깜짝하되었다. 자기도 놀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외부 인사가 좋았을 것 같다. 외부 인사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친박은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사실 좀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해석하자면 외부 인사가 좋았을 것 같다라는 게 불편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혁신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볼까요? 흔히 말하는 레토릭이라고 할까요? 좀 복합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홍문종 의원은 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레토릭이라기보다는 속마음이 언뜻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김용태 의원의 일성을 보면은 굉장히 막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그런 어떤 변화를 아직까지는 일궈내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로도 아니고요. 사실 젊은 피를 내세우는 거고 지역 기반도 수도권 의원이고요. 비박이고 어쨌거나 혁신적인 이야기들, 이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막 내온 그런 입장이어서 내부적으로는 기대를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남권 의원들은 아까 홍문종 의원이 외부 인사가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영남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밀어주자, 의견을 좀 모아주자라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비대위에서요, 이물리안 행진곡의 재창이 불가능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고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제스처라고 봐야 됩니까? 변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청와대랑 한번 맞짱 떠보겠다는 건가요? 글쎄요, 이것이야말로 그냥 해보는 소리 같습니다. 제가 좀 오늘은 세게 말하는 편인데요. 굉장히 시니컬하시네요,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재창과 합창이 너무 달라요. 이제 재창을 만약 하게 되면, 이 카메라가, 예를 들면 VIP, 대통령을 포함한 이 VIP들을 비추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걸 부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이게 이제 재창이면 그 행사에 참석해서 최소한 입을 떨썩거리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합창이면은요, 불러들도 안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합창단만 비춥니다. 그렇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VIP가 참석하는 곳에 이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보훈처장이 총대를 맨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훈처장의 태도를 보면요, 충분히 그러고 않습니다. 아니 근데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노래 부르기 싫으면 작년도 안 갔잖아요. 예, 안 갔고요. 그런데 예. 이제 그 박성춘 보훈처장의 말로는 예. 자기 그 보훈처 아래에 있는 그 제 단체들이 보이콧한다는 게 있거든요. 예. 말씀대로 안 가면 돼요. 예. 그런데 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행사에 가는 게 또 권력의 헤게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런 분들은. 분들이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예. 어쨌거나 재창을 하면 본인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가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말하자면 협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 받아들여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아직도 본인들이 나서서 먼저 총대를 메고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갈등을 불러일으킨달까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혹시 아침에 신문들을 보신 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일부 매체들이요, 재창으로 바뀐다라고 보도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는 재창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보훈처에서 이걸 뒤집은 거죠.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교감이 있는지는요. 후속 취재를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오다 떨어진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새누리대왕 쪽에서 예. 그 보훈처장을 갖다가 괴롭혔던 것 같은데, 근데 청와대에서 마지막 오다가 떨어지니까 보훈처장이 그냥 대놓고 했겠죠. 하여튼 이렇게 소설을 써봅니다. 그리고 짧게 이 정의학 국회의장 싱크탱크 만들고 있는데 이거 중도신당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의화 국회의장의 행보와 관련돼서는 예. 내년까지 계속 그 주목을 받을 겁니다. 예.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싱크탱크 이름이 새 한국의 비전인데요. 새 예. 한국의 비전 연구원인데 예. 정두환 새누리당 전 의원, 현재도 의원이죠. 예. 정두환 새누리당 의원이나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모두 참여했어요. 예. 이거는 상징적이에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모두 참가했다는 거는요. 예. 그리고 중도개혁 인사들이고요. 예. 아마 중도신당 창당 이야기가 내년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아니면 올 연말에 접어들면서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진짜 차라리 제가 이제 정치 구도상 보면 네. 그야말로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3당 합당이 사실은 와야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치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차라리 중도 보수 신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권 가져가고 그 밑에서 좀 우리 진짜 제대로 된 진보 진영들이 원내 교섭단체 만들 수 있을 만큼 의원으로 좀 들어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극우들은 좀 이렇게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정계 개편, 그런 식의 정계 개편. 저는 나름대로는 정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서. 저도 찬성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찬성을 툭 해버리시니까 시간이 다 됐군요. 찬성.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